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19-29713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멸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 기준 이하로 관해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를 비롯한 피보호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갑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을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갑이 을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 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